그래서 이게 3D 이 오디오 이 책은, 이형국 교수, 다음에 한번 초대해서 한번, 이형국 교수님, 옛날에 LG전자에 계셨던 분이시더라고요. 다른 분은 이거, 저는 이거 벗을게요. 네. 이거, 녹음하셔야 되니까. 네, 녹음해야 돼서 그런 거지. 내가 뭐 특별히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저번 주에 외국 갔다 와서 검사 몇 번 다 받았습니다. 출국할 때도 받고, 한국에서도 받고, 다 받았어요. 음성, 제 첫 밑에 있는 음성.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을 보면, 방송에서 이게 3D 오디오가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라이브 사운드, 그쵸? 라이브 사운드에서, 공연장에서는 어떻게 3D 오디오가 접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3, 4장은, 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돌비 애트모스처럼 이제, 서라운드 말고, 위아래로 이렇게 스피커가 배치되고, 이런, 그러니까 하이트 채널이라 그러거든요. 위에, 고도 방향으로 있는 오디오에서, 어떻게 나중에 녹음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앰비소닉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이노럴 오디오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음악을 어떻게 이제 작곡을 할 때 이걸 응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상에서 나중에 음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3D 어쿠스틱 레코딩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필름에서는 얘를 어떻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지 하는 이런 어떤 어찌 보면 적용 분야별 사례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네, 하나만 하십시오. 네. 용어가 보면 3D 사운드, 뭐 이머시브 사운드, 스파셜인데 네. 산업계에서 쓰고 있는 표준은 뭔가요? 이게 참 이건 뭐 내가 뭐 그 얘기에 대해서 뭐 내 생각하는 내 개인적인 견해 얘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용어가 붙은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스페셜 오디오 아니면 3D 오디오 입지 영향이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해먹었거든요. 옛날에 왜냐 그러면 입체 음향이 나왔다가 다 죽어버렸거든요. 왜냐 그러면 옛날에 VR 이렇게 나왔다가 다 죽어버렸듯이 VR 된다 그래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때 이제 3D 오디오라는 게 이미 다 써먹은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이머시브 오디오나 3D 오디오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3D 사운드나 3D 오디오나 뭐. 근데 새롭게 뭔가를 이제 사람들이 또 우리가 옛날에 그게 뭐냐 뭐 VR하고 메타버스하고 뭐 다르다면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다른 부분은 없거든요. 그 물리적인 구성 요소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가는 좀 다르죠.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가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하는 구조가 되면 지금 메타버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뭐 공연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돈벌이가 들어가는 수단이거든요. 내가 거기서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로블록스처럼 게임을 만든 사람 쓰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과금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게 메타버스의 어찌 보면 가장 큰 특징인데 나머지는 이제 뭐 들어가서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서 뭐 내가 들어가냐 내 아바타가 들어가냐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걸 하는 건 똑같다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비즈니스 영역이 아닌가. 이머시브는 몰입형 오디오를 이야기하는 건데 몰입형 오디오하고 가상 음향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박이훈님은 무슨 생각이세요? 잘 아시죠? 특별한 생각이 없는데. 저도 생각이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 인터랙티브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로 좀 만들고 싶어요. VR은 뭐 인터랙티브 안 들어가나?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걸 좀 돌비 애트모스 같은 거는 전혀 안 들어가니까 그것도 그냥 이머시브 사운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구분해야 되는 용어가 있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터랙티브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입체 음향에서. 사실 내가 거기에 있는 듯한 느낌? 뭘 주기 위해서가 들어가는 첫 번째가 모든 게 나의 1인칭으로 보여야 되는. 내가 일로 보면 영상도 이렇게 보이고 소리도 이렇게 펼쳐지고 영화에서 나오는 뭐 서라운드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제 3자가 펼쳐준 공간에서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거잖아요. 수동적으로. 그 내가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TV 보듯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360 비디오가 나오는 거고 내가 볼 때마다 그러니까 데이터량이 엄청 많아지는 거지. 모든 360도 방향의 영상을 이미 다 캡처해가지고 보여줘야 되는 건 내가 어떻게 볼 줄은 모르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반해서 내가 뭔가를 어떤 현장에 있는 물리적인 공간에 가서 촬영을 하려면 이제 360 비디오가 필요한 거죠. 360도 비디오.
그러면 8K를 360도로 다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게 카메라 자체가 한 개가 다 커버가 안 되겠다. 붙이는 거, 스티칭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는 거고. 소리도 마찬가지고 360도를 어떻게 다 하지? 그럼 마이크 쭈루룩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앰비소닉이라는 게 나오고, 뭐 바이노럴이라는 게 나오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바이노럴도 어찌 보면 360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거 일종의 서라운드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인터랙티브는 없거든요. 예. 바이노럴을 인터랙티브 하기 위해 나온 그런 기법들도 있어요. 그럼 포채널 바이노럴이라는 게 있어요. 대가리를 4개를 한 번에 붙이는 거야. 뒷바퀴 8개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앰비소닉스만 360도 공간에 대해서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그게 MPEG H의 표준으로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이제 360 이제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앰비소닉으로 녹음을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그 뭐 1차, 2차 뭐 윈도우밖에 안 되는데 아니 차수는 뭐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뭐 적어도 한 7차 정도까지는 돼야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녹음 트랙 수가 64트랙이 필요하니까 맞나? 164. 66.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왜 질문을 드렸냐고 하면은 최근에 그 애플이 보면 스파셜이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스페셜 오디오도 마찬가지인 거지. 네.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이름을 바꾼 이유를 쭉 생각을 해보면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남들과 달리 하고 싶다는 그런 니즈가 예, 맞아요. 이제 누가 어떤 용어가 만들면 누가 그쪽에서 주도권을 지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머시브 오디오는 사실 공연장이 주도권을 가져가 버린 거거든요. 엘리사라든지 아이오소노 같은 공연장 시스템들이 요즘 스펙도 그렇고 이머시브 사운드 그러면 왠지 그게 아닐까라는 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카테고리에서 뭔가를 하려면 더 좀 팬시한 이름이 좀 필요하게 된 거고 그게 뭐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스페셜 사운드 입체 음향이거든요. 옛날에 3D 오디오라고도 그러고 스페셜 오디오라고도 그러고 뭐 다 그랬으니까. 3D라고 한다고 하면 디멘전이 3개라는 얘기잖아요. 어찌 보면 X축, Y축, Z축으로 표현된다고 해서 3D예요. 서라운드는 2D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우리가 말하는 스테레오는 갖다 1D 사운드라고도 이야기해요. 이건 어찌 보면 약간 학술적인 용어지. 네. 디멘전 차원이라는 개념을 나눴으니까 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쓰는 거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거 따지나 그냥 3D 사운드가 3D 사운드인 거지. 진짜 생각해봐야 될 게 진짜 3D 사운드나 그 XYZ 축이면 이걸로 이제 그 거리까지 사실은 정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나온 것들은 스피커 면에만 그 음상이 형성되지 그 거리가 실제로 표현되지는 않잖아요. 거리를 이제 확실하게 표현하려면 이제 WFS나 앰비소닉 그런 개념이 들어가서 이제 초기 반사음이나 후부 잔향음을 가지고 거리감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죠. 한다고 돼 있는데 잘 안 되지. 잘 안 되죠. 네, 잘 안 돼서 문제인 거지. 지금 대부분 보면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나는 내가 이런 공부를 한 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음향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내가 놓친 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다 풀었어요, 이거를. 음향학적으로 풀고 WF 쓰이는 것들이 수학적으로 푸는 건데 그게 얄짱 꽝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의 주제는 뭐냐고 하면 요즘의 주제는 사람의 심리 음향을 먼저 알아야 돼. 사람이 어떻게 방향을 인지를 하고 거리를 인지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가 없으면 사실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 지금 나와 있는 많은 뭐 프로툴이나 아니면 나와 있는 뭐 패닝 방식이 있거든요. 이거 안 돼, 이거. 왜 안 되냐 그러면 그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우리가 구현하기 쉽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야. 사람이 그렇게 느끼냐 전혀 그게 아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이게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그냥 여기 보면 이게 내가 돌베 트모스로 깔면 착 펼쳐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패너에서 보면 그림에서 절대 그대로 안 가요. 그건 그냥 헛개비상이야. 나의 그래픽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보면 나의 기대치인 것 뿐이에요. 이제 그걸 잘 알아야 돼. 근데 웃기는 건 사람이 듣는 것들은 그 그림이 아니고 소리잖아요. 그럼 전혀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뭐 패닝을 이렇게 멀리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됐는데 절대 그렇게 안 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듣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스피커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좀 알면
좀 더 그쪽을 잘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의도했던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트릭이 들어가야 될 건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많은 패닝 알고리즘에서 내가 뭘 선택해서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아는 건데, 내가 그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지. 그걸 좀 알아야 돼. 예, 이게 이제 이머시브 사운드 책인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보면 이것도 콜렉티드 페이퍼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있고, 이것도 볼게요. 이제 입체 음향을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있잖아요. 심리 음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3D 사운드 히스토리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스테레오, 그 다음에 헤드폰을 통한 바이노럴 오디오, 그 다음에 스피커를 통한 바이노럴 오디오, 그 다음에 서라운드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 채널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김선영 씨 나와 있죠. 여기도 한국 사람인 거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베이스 오디오에 대해서, 객체 기반 오디오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있고, 음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나오면 이제 뭐, 그 다음에 WFS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펀더멘탈에 좀 더 가깝고, 이게 좀 더 어플리케이션에 약간 더 가깝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더 최근에 쓰인 책이. 왜냐 그러면, 이 책을 쓰고 나서, 이 책 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도 같이 썼어요. 여기서 본 거가 많이 부족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책을 두 개 보면, 한 절반 이상은 같은 저자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 책을 한번 더 썼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 두 개 다 보면 제일 좋은데, 오늘은 일단 거꾸로 이게 이론만 넣어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써먹히고 있고, 내가 어쨌든 지금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돌베트무스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게 지금 지금 이 툴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이론적 배경이 뭐지? 다시 들어가서 한번 책을 더 보고 하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거꾸로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이게 챕터가 이게 되게 제법 되는데, 전부 다 할 건 아니고, 제가 비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먼저 하고, 비중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들은 다음 주에 내가 지정을 해줘서 한 사람한테 한 챕터씩 다 다루긴 할 건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 둘 셋 넷 한 5개 정도 챕터를 나눠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방송에서 그 입체 음향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1장. 두 번째는 이제 라이브 사운드에서 3D 오디오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지 않아요. 라이브 사운드. 이 라이브 사운드 쪽 일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네. 이 두 분이 얘기했나? 날로 먹는 사운드? 라이브 사운드. 두 번째는 이제 3D 오디오에 대한 하이트 퍼셉션에 대한 사이코쿠스틱. 나는 이 부분이 오전이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서라운드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죠? 그죠? 사실 서라운드가 충분하잖아. 스테레오보다는 서라운드가 되면 뭐, 서라운드라는 것들이, 그래, 서라운드라는 뜻이 나를 감싼다는 뜻이잖아요. 온몸을 감싸는 듯한, 이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머시브라는 말은, 진짜 거기에 몰입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소리의 어떤 경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거기 있는 것처럼. 내가 거기 경험이 없다고 하면 몰입을 못 하겠죠. 근데 이제, 경험적인 사운드를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그게는 말장난일 수도 있어. 서라운드하고 몰입형이라는 게. 근데 이제 몰입형하고 서라운드하고 큰 차이점은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인터랙티브예요. 내가 인터랙티브가 돼야 몰입이 되는 거잖아. 내가 인터랙티브가 안 되면 서라운드밖에 안 되겠지. 아무리 좋은 뭔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실제로는 이런 개념인데 그냥 위에 스피커도 있고 아래 스피커 더 있으니까 그냥 몰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라이브 사운드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은 서라운드 개념이지 몰입형일 수는 없어. 왜냐하면 거기 인터랙티브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인터랙티브라는 말은 VR 환경에서만 가능한 부분이지. 근데 공연장에서는 어쨌든 몰입을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액터가 앞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다음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바이노럴 오디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면 3D 어쿠스틱 어떻게 레코딩을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할 건데 맨 마지막 12장은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저자들 소개하는 것도 빼고 첫 번째 이야기할 거는 영국 교수 페북에서
제 교재를 사용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LG전자에서 강의할 때 그때 제 강의를 15년 전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부끄럽더라고. 15년 전에 나도 잘 모를 텐데. 책 하나 쓰셔야죠. 근데 이영국 교수님이 책을 잘 쓰더라고요. 이영국 교수님 편이 제일 재밌어. 아 역시 요즘에 제일 핫한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레코딩 이런 것 쪽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거 뭐 할일. 근데 뭐 그쪽 이 방송 쪽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쭉 넘어갈게요. 방송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나? 실제? 근데 한 번도 없나?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접하기 힘들고 요 근래에 이제 그런 실제로 라이브 공연하는 것들을 방송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 방송으로 보낸다라는 것들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사라운드로 보내는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바이노럴 보내는 개념이 있어요. 그 바이노럴 보내는 개념은 뭐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킨텍스에서 할 때도 그때 바이노럴 렌더링을 해서도 송출을 하는 걸 하더라고요. 방송은 많이 지금 온라인 쪽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바이노럴하고 스테레오는 똑같아요. 다 투 채널을 사용하는 거예요. 레프트 라이트. 사람 귀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근데 스테레오는 스피커 기반이에요. 그래서 녹음이 모든 걸 앞쪽에 스테레오 두 개의 스피커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이노럴은 이어폰 헤드폰으로 듣는다는 가정하에서 되는 거예요.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오른쪽 귀에 간다라는 가정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크로스토크라 그래요. 왼쪽 일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레오로 녹음된 걸 이어폰으로 들을 수도 있겠죠. 지금 다 그렇게 듣잖아, 우리. 그렇죠? 실제는 스피커로 들어야 될 거 이어폰 듣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다 요 사이에 들어와요. 머리 내로 다 들어와 버린다. 우리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 듣고 있어요. 근데 바이노럴 그 자체는 사람이 귀 두 개를 가지고 3차원 공간 다 듣잖아요. 지금 우리 둘 가지고 뭐 앞에 있는지 멀리 있는지 100m 바깥에 있는지 바로 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걸 그대로 모사해서 녹음을 하는 방식. 그걸 우리가 바이노럴이라고 그래요. 바이는 두 개 뜻이고 오랄은 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 두 개를 가지고 사람이 듣는 거를 그대로 모사해서 녹음을 하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스테레오음을 그대로 이제 지금 이어폰 헤드폰으로 들으면 전부 다 이제 머리 내 음상이 다 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노럴 레코딩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바이노럴 레코딩의 역사는 스테레오 녹음 역사가 똑같아. 193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왜 각광을 못 받았냐고 하면 그때는 이제 다 스피커 기반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야 이제 이어폰이 보급이 됐잖아요. 이어폰 보급된 거는 널리 보급된 거는 이어폰은 1990년대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에 이제 이어폰이 보급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모든 음악은 있잖아요. 한 5%, 한 99% 이상은 다 이어폰 기반으로 듣습니다. 모든 음악의 수요는. 지금은 그래서 스테레오로 녹음해가지고 레코딩, 믹싱, 마스터링 해가지고 보내는 건 사실 좀 안 맞아요. 이제 그런 시대는 점점 이제 없어질 거예요. 점점 그게 이제 잃어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뭐 전부 다 바이노럴 가는 게 맞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이제 방송에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유럽에서는. 근데 그렇게 간에 대해서 효과는 좋지만 사람들이 이제 스테레오를 들어왔던 그게 학습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좀 왜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30년대 스테레오 녹음과 동일 시기에 시작이 됐다라는 게 1.2.1절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1973년도에 첫 바이노럴 방송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KU80이라는 노이만 더미에도 있거든요. 그걸로 가지고 했어요. 최초의 상용 바이노럴 녹음기가 바로 KU80이고 내가 여기 바깥에 내가 갖고 있는 KU100이라는 노이만 모델이 있어요. 이걸 사용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BBC 방송국에서 1977년도에 이걸 했어요. 이때는 이제 더메드 사용하지 말고 더메드하고 유사한 제클린 디스크라는 걸 사용했어요. 제클린 디스크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런 판때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머리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차단벽이라고 생각하고 마이크 두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사람 벽이 17cm 떨어져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17cm 떨어져 있는 무장성 마이크로폰을 넣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디스크를 놓고 이걸 제클 디스크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녹음했어요. 그게 왜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약간 스피커 호환성도 조금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는 점점 가까워지면 이어폰 헤드폰에 가까워지는 거고 단순한 구로 모델링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판때기를 모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스테레오 호환성까지도 약간 좋아져요. 사람이 입체감을 듣는 게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양기, 사람 귀가 두 개잖아요. 그렇죠? 양기, 시간차, 그렇죠? 여기 있는 소리를 사람이 아는 것들은 여기 들어오는 거, 여기 들어오는 시간차가 있잖아요. 이 17cm니까 0.7ms 정도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여기인 줄 알고 여기 있는 거 알아요. 여기 있는 것도 이쪽이 먼저 오고 이쪽이 나중에 들어갈 거잖아요. 여기 있으면 먼저 들어갈 거잖아요.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차가 없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걸 안다고. 그게 양기 시간차가 1번 정도예요. 그 다음에 양기, 그 다음에 크기차야. 크기차는 뭐냐 그러면 이쪽에 있으면 크게 듣고 머리라는 게 음영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쪽에 되니까 작게 들리겠죠. 특히 이제 저주파수는 그냥 넘어가지만, 파장이 있긴 저주파수 그냥 넘어가지만, 보통 1kHz 이상이 돼버리면 얘 이제 안 보이잖아요. 1kHz 파장 입장에 얘가 안 보이거든. 그럼 넘어갈 때 약간 줄여서 어테뉴에이션이 돼서 들어가거든. 그래서 양기, 그게 크기차라고 그래요. 고주파로 갈수록 점점 더 양이 커지겠죠. 이제 그게 이제 양기, 크기차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주파수로 갈수록 양기 크기차는 커지겠죠. 저주파수에서는 양기 크기차가 아예 없어. 왜냐면 이 파장보다 큰 100Hz다 그러면 파장이 3.4m인데 3.4m에서 머리가 무슨 뭐 영향이 있겠어요? 이게 그냥 똑같아. 그럼 여기에 뭐가 차이 나겠어요? 저주파수에서는 여기. 시간차만 나는 거지. 그러니까 저주파수에서는 시간차가 중요하고 고주파수에서는 크기차가. 사람이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되고 양기 크기차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러면 양기 크기차가 없으면 여기 있다는 느낌. 그러면 이제 골자 분진이 생겨. 그러면 사람은 여기하고 여기를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야. 여기는 양기 시간차 크기차가 있어 없어? 시간차 크기차 있어 없어요? 다 없지. 똑같잖아. 그럼 위아래를 어떻게 느끼고 앞뒤를 어떻게 느끼냐는 거야. 그게 이제 뭐냐고 하면 주파수 특성, 스펙트럴 큐라 그래. 스펙트럼 차이라. 음색을 가지고 느끼는 음색. 그러면 앞에 있을 때 뒤에 있을 때가 어떻게 달리는 거야? 이게 이제 바로 귀 모양에는 가까이 있어. 귀 모양이 앞으로 터져 있죠. 그럼 앞에 소리는 밝게 들리고 뒤에 소리는 어둡게 들리는. 그래서 사람이 여기인지 알아. 이해가세요? 그게 그러니까 IID Interval Intensity Difference, ITD Interval Time Difference, 그 다음에 Spectral Q 요 세 개가 중요한 거죠. 위에도 마찬가지. 위에 보면 귀가 이렇게 있잖아요. 대칭이 아니죠. 동그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맞고 들어가겠죠. 앞에서는 뒤를 맞고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바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뒤에 맞고 들어가는 것도 같이 겹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가 이게 쭈글쭈글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 방향을 잘 못 느껴요. 귀가 아주 쭈글쭈글하게 있는 게 그냥 멋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방향 느끼라고 있는 거. 그리고 이게 다 비대칭이죠. 이쪽이 다 비대칭이죠. 그게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다 그래요. 방향을 찾으라는 거야. 방향은. 센서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더 쉬웠겠지. 근데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거는 바로 좌우로 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해. 핵심이야.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있잖아요. 앞뒤에 있는 거는 굉장히 잘 느껴요. 근데 옆에는 못 느껴. 그게 이제 골 때리는 거야. 그건 나중에 잘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극장에 가면 옆에다 스피커를 많이 놓는지가 그 이유가 있어요. 옆을 잘 못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옆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우리가 건축물에 가보면 다 옆 방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 방사가 생기면 앞에 무대가 넓어지고 있잖아요. 큰 공간에 많이 느낀다고. 공연장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 내가 보는 공연장에서 있잖아요. 내가 로얄색이 아니라고 하면 좁잖아. 무대가 요것밖에 안 되는 데서 보면 적어도 60도 이상은 나와야 내가 무대가 되고 좀 더 넓을수록 시야가 꽉 차면 좋은데 이 사람을 많이 때려넣다 보면 뒤로 가다 보면 무대가 좁아져 버린다고. 내가 물리적으로 보는 시각적으로 보는 무대가 너무 좋아. 근데 좋은 콘서트는 눈을 딱 감고 들으면 더 크게 느껴져요. 그게 이제 ASW라 그래가지고 Apparent Source Width라 그래요. 그게 커져야 돼. 그렇게 되려면 측면 반사음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좋은 노래 눈 딱 감고 들으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만큼 눈 감고 들으면 딱 이만큼 느껴져야 돼. 그게 좋은 거. 뒷자리에 앉아도 마찬가지, 앞자리에 앉아도 마찬가지. 그 측면 반사가 중요한 측면에서 소리가 실제로 많이 들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면 실제로 옆에서 소리가 들려야 내가 서라운드감이나 그 무대에 있다는 느낌, 공연장에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사람이 이걸 잘 못 느낀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공연장 같으면 어떻게 했냐? 극장이 어떻게 했냐? 옆에다 스피커를 때려 놓는 거지. 실질적으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5.1 이렇게 돼 있잖아. 5.1 5개 있잖아요. 5.1도 보면 잘 생각해 보면 이게 후면일까요? 측면일까요? 이게 몇 도인 줄 알아요? 110도에 110도. 90도에 더 가깝다고. 뒤에 가까운 게 아니고 이쪽이 가까운 이유가 사람이 옆을 못 느끼기 때문에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측면에 가깝게 놓는 거예요. 90도, 110도 이것밖에 안 돼요, 실제로 보면. 우리는 이걸 갖다가 후면 스피커를 하는데 후면이 아니고 측면이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실제로. 그쵸?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 그러면 내가 5.1이니까 펜을 가지고 있잖아요. 샥 돌리잖아요, 이렇게. 조이스틱까지 샥 돌리면 소리가 이렇게 갈 때까지 집에서 해봐. 절대 안 갑니다. 해봐. 앞에는 잘 가, 이렇게. 앞에는 잘 가는데, 여기 올 것 같아요? 여기도 잘 안 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쑥 뒤로 뛰어오고 있잖아요. 뒤로 갈 것 같아요? 뒤에는 또 잘 안 가. 위로 날아가면 이렇게 위로. 우리가 왜 이게, 서라운드, 스피커를 배치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30도에다 스피커를 놓는 줄 알아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해가지고 나는 정상계 꼭지점에 들어라 그러잖아. 그래서 스파이스를 그러는데, 이게 더 벌어지면 45도로 벌어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45도로 벌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30도라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예요. 그보다 더 넓어져 버리면 앞에 이미지가 있잖아요. 보컬이 가운데 배치돼 이게 위로 떠버립니다. 이 더 많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다 위로 가요. 이렇게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갖다가 홀 인 더 미들이라 그래. 가운데 구멍. 그게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야. 옛날에 쿼드라포닉이라고 45도 뒤에 45도 해가지고 4개 놓는 게 1970년대 나왔는데 폭망한 이유가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소리가. 다 위로 떠버리고. 사실 30도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한 20도 간격이 더 좋아. 근데 무대가 너무 좁아지잖아. 그래서 30도를 한 거예요. 센터 이것도 있잖아요. 실제로는 뜨지는 않지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내가 고기를 조금만 하더라도 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화면이 큰 거 이런 것들 크게 같은 경우에 센터 스피커도 놓죠. 움직이지 말라고. 우리가 듣는 가운데 이게 실제로 가운데 스피커가 없는 거잖아요. 스피커가 없는데 실제로는 소리가 여기서 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맺히는 거잖아요. 그 원리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 내에서만 느끼는 거야. 헛개비상인 거지. 근데 그 헛개비상이 굉장히 불안한 헛개비상이에요. 내가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쑥쑥쑥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스피커 베이스 앵글이라 그러는데 이 기저각이 조금만 벌어지더라도 위로 쑥쑥 올라가 버려요. 그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내가 30도보다 더 넓어지는 극장 같으면 사이즈가 크잖아요. 크지만 무조건 센터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불안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요즘에 극장 같은 경우는 5개를 아예 놓죠. 뒤에다가 사이사이 더 넣는다고. 왜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들을 때는 3개만 있으면 돼. 내가 홈용이라고 했을 때는. 근데 극장은 떼거지렸잖아요. 스위스팟이 없잖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비주얼은 이렇게 나 집에 간다 이렇게 막 어맹난이가 우영우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가잖아요.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막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소리는 같이 따라가야 될 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만약에 센터가 없다 그러면 우영우를 또 여기서 다 들으네. 가까이 있는 쪽에 사람이 소리 가까이 있는 신호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시간이 민감해. 크기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거. 네, 그런 부분 이런 거 이야기해보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이 헛개비상이라는 게 그걸 영어로는 팬텀 이미지라고 그래요. 팬텀 헛개비상이라는 얘기잖아. 팬텀 이미지. 그런 것도 있는데 센터가 없어지면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헛개비를 만들면 특정 영역이 2km인가 2km, 3km에서 제대로 재생이 안 되는 소리 생기던데. 그게 이제 문제인 거야. 그래서 돌비 애트모스 보면 센터 채널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음악에서는 거의 사용 안 합니다. 다 팬텀을 써요. 그 센터 채널이 센터 채널을 쓰는 의도가 영화하고 음악은 완전히 달라요. 영화에서는 센터 채널을 반드시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음악에서는
그거 잘 안 써요. 효과만 내죠. 나중에 돌베 뜨면서 만들어진 음악 들어보십시오. 방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장에서 있잖아요. 특히 공연장에서는 더 골 때려. 예를 들면, 뮤지컬 같은 거라고 볼게요. 그러면 배우들이 막 움직이면서 막 대사를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스테레오로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다 모노로 해야 돼, 모노로. 그래서 센터에 있는 모노 스피커가 있잖아요. 대사는 거기서 무조건 다 나와야 돼.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패닝을 걸어주면 같은 소리가 두 군데서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컴퓨터가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얘하고 시간차가 있으면 같은 게 시간차 공격으로 들어오면 특정 주파수가 커지고 작아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우리가 컴퓨터량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극도로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제일 좋은 것들은 무대에다가 있잖아요. 모노 스피커를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우영우의 뮤지컬 버전이라고 하면 우영우가 실제로 나와서 연주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화하고 실제 라이브 사운드하고 다른 것들은 퍼포머가 안에 있는 거잖아, 실제로. 자기는 알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나 잡아봐라 한다고 하면 스피커 앞에 착, 라인을 레이가 착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있으면 나 할 때는 이쪽 스피커만 켜주고 잡할 때는 두 번째 스피커, 세 번째 스피커, 네 번째 이렇게 해줘야 모든 관객들이 있잖아요. 딱 되게 맞아요. LA 필 봤을 때. 엘리사가 그렇게 됐어요. 프론탈 시스템이 이제. 다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 다 모노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장은 모노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그 떼거지 수천 명, 수만 명의 관객들이 내가 그것도 똑같은 거 내가 올릴 수 있어. 내가 C석 정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때 C석 무대가 점으로 보일 거잖아, 거의. 하지만 이게 이런 엘리사 이런 시스템들이 쫙 펼쳐지면 있잖아요. 무대가 확 크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무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크게 쫙 움직이도 이렇게 보이는 거지. 어떤 왜곡도 없이.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엘리사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시스템 설계할 때 각 스피커가 그러니까 스피커 하나하나 클러스터가 최대한 많은 존을 커버하게 다 달아. 한 85% 이상. 그러니까 관객들이 있잖아요. 한 개 스피커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이 5개가 있으면 얘는 이쪽 세타 맞고 얘는 이쪽 세타 맞고 얘는 천만의 말씀. 다 겹쳐야 돼. 얘는 전부 다 커버리지. 얘도 전부 다 커버리지. 전부 다 커버리지가 돼야 돼. 그래야 내가 아까 우영우 여기 설 때 스위스 이렇게 하면 이게 다들 똑같이 들리는 거지. 토마토, 기러기, 역삼역 이렇게 되면 이게 다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물론 이제 좀 그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뭐냐? 그렇게 돼버리면 거리감을 줄 수가 없어. 무대보다 좀 더 뒤에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무대에서도 이게 뎁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뒤에서 연주하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뎁스를 형성해 주고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럼 이제 뒤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스피커가 여러 군데 잔향음을 같이 내줘요. 이런 것들이 좀 뒤로 가는 느낌이 날 거잖아요. 우리가 뒤에 있다라는 말은 이렇게 뒤에 내주면 이게 안 그릴 수가 없네. 내가 여기 있는 느낌을 이 스피커가 있다고 하면 여기 있는 느낌 내주는 건 간단하잖아. 찍어서 나중에 합성할까요? 제일 간단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느낌 내주고 싶어. 뒤에 있는 느낌. 그러면 스피커가 이렇게 이게 여기 있는 느낌 한 개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 여기서 나는 거니까, 그쵸? 이거 온 시키면 되는 거잖아. 여기 있는 느낌은 내주려면 이렇게 내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 4개가 같이 나와줘야 되는 식으로. 그 4개가 동시에 있잖아요. 내주지 않으면 뒤에 있는 느낌 내줄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 보면 이쪽은 좀 더 크게 나오고 좀 작게 나오고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알 거잖아. 여기서 내준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 있는 다 알겠지. 여기 스피커 트니까. 근데 뒤에 있는 건 내려면 다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4개가 동시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주는 게. 근데 시간차가 또 생겨버리죠. 그럼 이제 골치 아픈 거야. 그럼 음색이 또 영향되고 하니까 이게 거리감을 준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극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데서는. 그러면 음색 왜곡을 굉장히 수반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딱 이런 어떤 스위스판 내에서는 상황이 없는데 이게 다 스위스판 아니잖아요. 먼저 들어오잖아. 이렇게 돼버리고 똑같은 시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조금 먼저 들어오고 조금 뒤에 들어오고 이런 걸로 돼 있었는데 여기서 이게 허리 먼저 들어와 버리는 거잖아. 다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갑자기 공식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게 들면 들어오기 안 들어오고 저기 희한하게 펼쳐진다고. 여기 있는 위치가 아니고 이 사람이 먼저 들어오니까 여기 있는 쪽으로 느낄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들어오는 쪽으로 치우친다고 했으니까. 이런 별 이상한 일들이 다 생겨요. 그래서 이게 좀 그리고 뭐 더 앞으로 당길 수도 있어요. 소리를 더 앞으로. 이건 더 어려워져.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엘리사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아이소나도 그렇고 나는 그런 걸 알고 있어. 근데 이거 간단치가 않아. 그래서 아예 돌비 애트모스 같은 경우는 아예 거리감은 아예 그냥 빼버렸다 그러더라고. 뭐 조금 멀리 있고 땡기고 요즘도 거기에 대한 옵션은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거리감을 주는 게 너무너무 복잡하고 네가 알아서 뭐 좋은 플러그인 있으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기본적으로는 스피커에 있는 그 위치 있잖아. 그 거리에서 하는 것들은 너무 쉽잖아. 온오프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볼륨 조정. 우리가 말하는 이게 WFS 있잖아. 이렇게 그게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호이겐스 원리 배우잖아요. 아까 이렇게 여기서 나는 것을 요게 이 파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 있는 2차 음원을 가지고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게 그거거든. 근데 그게 대가정이야. 가정이 뭐냐고 하면 무한계 스피커. 스피커가 이게 DMTM 있으면 안 돼. 그러면 특히 이제 파장이 짧은 놈부터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엘리싱이라고 그러는 게 우리가 왜 그거 엘리싱이라고 그 아날로그 디지털 바꿔줄 때 샘플링 레이스를 막 빨리빨리 이렇게 시간 간격을 빨리빨리 해줘야 고주파수까지 녹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1초에 4만 번씩 하네, 8만 번씩 하네, 9만 번씩 하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고주파수 표현이 되는 거지. 이 간격이 듬성듬성, 우리가 지금 돌비 뜨면서 듬성듬성 놓지. 그러면 WPS 그렇게 잘 안 돼. 그런데도 거기 WS가 되는 것들은 저주파수는 되겠지. 그거에 반해서 아이소나 엘리사 이런 것들은 뭐 수천만에서 1억 가까이 하는 솔루션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떻게 됐냐고 하면, 실제로는 안에 어떻게 됐냐고 하면, 저주파수는 뭐 예를 들어 WPS로 가고, 고주파수는 V백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거리감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치감이라도 정확하게 주기 위해서 그런 식의 약간 하이브리드 방식이 굉장히 많이 고도에 자기네들 해보면서 실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자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소위 말해서 이제 잔머리 많이 들어가 있어. 근데 그거에 비해서 스펫은 그냥 학술적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냥 이거는 WPS WPS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넣어주고 V백은 V백 넣어주고 뭐 D백은 D백 넣어주고 MDF 넣어주고 막 이런 어떤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보면서 사람이 거리감 잘 못 느끼거든요. 사람이 진짜 못 느끼는 게 잘 거리감이야. 그러니까 거리감이라는 게 사람 자체가 이 두 개 센서 가지고 느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거리감이라는 것들은 사람들도 굉장히 과장되게 느껴. 가까이 있으면 더 가까이 느끼고 있잖아요. 멀리 있는 것들은 아예 잘 못 느껴. 여러분들 소리가 100m에서 나는지 200m 나는지 1km 나는지 알 수 있어요? 잘 몰라. 그리고 어쿠스틱 호라이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얼마 정도 되면 아예 구분이 아예 안 가. 1km 나는지 2km 나는지 우리는 몰라. 왜냐 그러면 그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가지고 멀리 있는 것들이 관심 대상이 아니야. 가까이 있는 것들 내 잡아먹지. 그러면 가까이서 막 잡으려고 하면 더 과장되게 느껴가지고 더 가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해 피해가고 뭐 도망가고 이런 생존 본능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리감은 적당하게 내 눈이 보이는 뭐 한 몇백 미터 아니면 몇십 미터 여기서는 굉장히 아주 크리티컬한 데 비해서 일단 잘 못 느껴. 그리고 절대적인 거리는 사람은 몰라. 다 상대적으로 이제 무엇보다 뭐가 더 가까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에 소음이 있으면 내가 이 거리를 상대적으로 느끼지 이게 뭐 몇 센치에 있다 뭐 몇 센치에 있다 이런 건 잘 몰라요 사람은. 그래서 아까 무대에서도 있잖아요. 실제로 공연장에서 예를 들면 엘리사가 공연하다 보면 분명히 저 안에서 있잖아요. 제1 바이올린 여기 있고 제2 바이올린 여기 있고 이렇게 뎁스감이 있는데 그거 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그냥 그 위치라도 정확하게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여기서 나는구나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음량까지 약간 조절해주고 있잖아요. 요런 걸로 풀어야지 그거를 뭐 아주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되게 어려워져.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시간 그래서 이제 그쪽 나가고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1977년도 막 이때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많이 냈는데 이게 실패를 했어. 왜 실패를 했냐고 하면 기성 스테레오 작품하고 호환성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청각적인 습관이 스테레오로 이미 많은 사람이 익숙해져 있는 거지. 예. 그리고 그때는 무엇보다도 아날로그 시대이기 때문에 음질이 너무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나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게 그 당시에 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 보세요. 이 제클린 디스크 이제 둥근 거 있죠. 그렇죠? 여기 이게 디스크고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게 17cm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17cm가 떨어졌기 때문에 양기 시간차 있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양기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고 넘어가려면 줄을 거잖아요. 제클린 디스크가 머리 이걸 못 한다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BBC에서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BBC에서 시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거 보면, 유럽이 굉장히 이쪽을 많이 빨리 하고 내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노럴 렌더링인데, 이건 뭐냐, 이게 아까 녹음이었잖아요. 그냥 바이노럴 레코딩, 렌더링은 뭐냐고 하면, 내가 가상의 소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자연계 없는 거 있잖아요. 내가 모노음을 해가지고, 성우 목소리를 이렇게 필요한, 그러면 이제 머리 든다 함수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여기다 위치시키고, 여기 위치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이노럴 렌더링이라고 그래요. 이제 렌더링 기계가, 이것도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이제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이제 더, 아날로그 시대 때 렌더링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게 있었는데, 디지털이 되면서, 이거 바이노럴 렌더링, 바이노럴 신서시스라고 바이노럴 합성이라고 그래요. 그 필터를 가지고 이제 씌워가지고, 이게 느낌. 연산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가상의 공간을 창출을 한다라든지, 바이노럴 녹음가에서 같이 이제, 녹음해서 넣고, 특정한 소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믹싱 해가지고 이제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렌더링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이노럴 렌더링이 되니까, 그럼 렌더링 하려면 머리 든다 함수가 필요했을 거잖아요. 그럼 머리 든다 함수라는 것들은 아까 깃바퀴 모양하고 이런 것들 사람마다 다른데, 이걸 공통으로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죠? 내 머리가 녹음하면 나만 만든 거니까. 이제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 거는, 평균적인 사람 머리, 평균적인 사람의 키, 이런 걸 이용해서 하자. 그래서 만약에 마네킹을 만든 거예요. 그 마네킹에서 나온 그 머리 든다 함수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 최적화가 잘 안 돼요. 개인 최적화가 안 되면, 물론 스테레오보다는 낫지만 소리가 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정해야 잘 안 되고 뒤로 많이 가버려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리고 헤드 트래킹도 안 됐잖아요. 옛날에는 안 됐잖아요. 지금 헤드 트래킹 되는 거 알죠? 무선 이어폰에서 삼성도 그렇고, 삼성은 360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버즈에서도 나오고, 에어팟에서도 프로에서 다 나오고, 트래킹 다 돼요. 그러니까, 트래킹이 돼버리면 소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바깥으로 잘 나가요. 왜냐고 하면, 내가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이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소리가 여기서 나올 거잖아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보고 있으면 소리가 나는데 내가 고개를 돌리면 이쪽에서 이렇게 나야 될 거잖아요. 이리로 돌리면 이쪽에서 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트래크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 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여기 있는데. 그럼 소리를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안으로. 그쵸? 이상하니까. 내 오디오 비디오가 전혀 일치가 안 되니까. 근데 내가 고개를 돌리더라도 항상 여기서 소리가 이렇게 나주면 여기서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우리 스피커 여기 있으면 그래 듣고 있으니까 우리 학습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심리적인 것 때문에. 훨씬 더 외제화가 더 잘 돼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이제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무선 이어폰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산을 하지. 내가 어느 방향을 어느 각도로 돌리는지를 계산을 해야 돼. 안에 자이로 센서가 있어요. 여기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얘가 몇 도를 틀었다를 아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스마트폰이 되면 스마트폰에서 연산해가지고 이쪽 관련인데 아까는 0도 HRTF였는데 30도 HRTF를 들고 와가지고 같이 연산해가지고 다시 해주는 거야. 그 움직일 때는 0도, 10도, 20도, 30도 쫙 부드럽게 쫙 이어지게끔 하고 이런 아주 희한한 연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지. 그 하나 여기 있는 것도 한 느낌 주려고. 빨리 해야 되잖아요.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치. 근데 지금은 빨리 확 돌리고 나면 좀 이따가 돌아가. 왜냐, 이게 블루투스로 통신하기 때문에 그래. 블루투스가 통신하는 데면 0.2초씩 까먹거든. 왔다 갔다 하면 0.4초씩 까먹어. 그럼 연산 하나도 안 했는데 0.4초씩인, 그래서 보통 한 보면 0.5초 뒤에 나와요. 빨리 확 하면 안 돼. 천천히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헤드폰 서라운드 사운드라는 것들은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서라운드 사운드인데 헤드폰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가상 스피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5.1이라고 하면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0도, 여기 몇 도? 30도,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10도. 여기 앞에서 지금 0도에서 각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0도, 110도 이렇게. 이래 있는데 요걸 내가 머리 든다 함수 이쪽
이쪽 이쪽이 5개만 있으면 거리감이 이렇게 머리들 거리감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나중에 랩트 스피커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들리게 해줘. 센터는 여기서 들리게끔 해줘. 라디오에 들리게 해가지고 오면 5개 스피커를 내가 이어폰 헤드폰을 탁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잡혀 있을 거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돌비 애트모스가 들어오면 있잖아요. 들어오면 여기 그러면 예를 들면 7.1.4, 9.1.4 아니면 7.1.2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7개에다가 위에 2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위에 4개.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HRTF 데이터만 많으면 연상만 확 시키면 다 내는 거니까. 요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냥 헤드폰 서라운드 사운드라고 그래가지고 HSS라고 약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추얼 이거는 이제 가상 스피커를 만들었네. 가상의 스피커를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헤드폰 가상 스피커가 HSS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멀티처럼 음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 5.1이든 7.1이든 뭐 11.1이든 뭐 UHD에서 포맷한 22.2채널이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계점이 뭐냐고 하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머리 전달 함수가 내게 아니잖아. 내 머리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안 나가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내 HRTF 아니다 보니까 음질이 왜곡이 생기는 거지. 음색이. 사람 귓바퀴마다 다 다른데 다른 사람 귓바퀴 탁 틀어놓고 나 들으면 이 소리만 음색만 같기도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거 지금 뭐야 스테레오보다 더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이 이제 느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거 안 돼. 막 사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해결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 그러면 진짜 스테레오하고 바이너럴 2개 다 들려주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도록 했어요. 이게 스테레오라는 거 알려주고 이게 바이너럴인 거 알려주고 해가지고 스테레오 들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80% 이상은 바이너럴 선택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른 줄 모르기 때문에 있잖아요. 내가 기존에 듣던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좋게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정보를 주잖아요. 아, 이거는 바이너럴이고, 이거는 가상 스피커고, 이거는 스테레오라 이야기 해주면, 진짜 멀리 있는 느낌이 드는 거. 내가 플라시보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BBC에서 이제 2000년이 넘어섰어요. 2014년도로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5.1 채널 가지고 바이너럴 다운믹스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 5.1 채널을 훨씬 더 그 5.1 채널에 그 HSS 버전을 더 선호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있잖아요. 이거 주는 거야. 해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실제로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거하고 헤드폰도 있잖아요. 스테레오 버전하고 바이너럴 버전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위에 거는 뭐냐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했냐. 밑에 그 시간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선호도 있잖아요. 선호도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레오 버전을 훨씬 더 좋아하는 거죠. 정보를 안 주고 하면 몰라. 근데 이렇게 정보를 주고 하면 그리고 또 내가 선호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른 거야. 이거는 이게 더 많이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선호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더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BBC도 그렇고 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있는 데서는 이런 걸로 가지고 실제로 이제 웹 서비스로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HRTF 개인화하는 것도 최근에 보니까 애플 다음 버전에 들어가던데요. 예, 이거는 이제 애플 16 버전에서 이제 가을에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프랑스에서 한 건데요. 프랑스에서 한 건 여기도 보면 3D 버전 5.1채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내가 선택했어. 들으라고. 클릭하고 싶어. 그래서 그러니까 정보를 안 주고 할 때는 뭐 이렇게 좋다 안 좋다 거의 오디오로 나오는데 이렇게 인터넷 기반으로 해가지고 방송을 주면서 이 정보를 주고 선택할 수 있게끔만 하면 그냥 8대1이 아니면 9대1로 좋아한다는. 그래서 이거 비즈니스를 할 때 그래서 안에 이제 그 메타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비즈니스3하고 좀 이렇게 담임된 거 넣어서 이렇게 하면 훨씬 좀 더 낫다라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이제 멀티 트랙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스테레오 있잖아요. 스테레오 음악인데 요즘 AI가 발전이 돼가지고 소스 세퍼레이션이 돼요. 그러면 지가 베이스 소리, 기타 소리 다 구분해내요 요즘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구분해냅니다. 근데 실시간까지는 안 되고 이렇게 소스 세퍼레이션 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한 1, 2초 정도만 되면 쫙쫙 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다시 이제 모니터하고 다 보컬 소리 다 구분해내거든요. 얘 엔진에 그래가 다시 이제 5.1, 7.1로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서비스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방송 쪽에 하는 게 이게 왜 이제 의미가 없냐고 하면 지금 여러분 그 UHD TV를 공중파 방송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다 셋톱박스로 하잖아. 셋톱박스에서는 그 서비스가 안 돼요. 아직도. 지금 누가 안테나 세워가지고 UHD 해가지고 MPEG H3D를 해가지고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인터넷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포맷을 안 쓰거든요. 그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그러니까 인터넷 사업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방송국에서는 MPEG H로 수립하고 있지만 인터넷 사업자는 돌비 애트모스를 가져와가지고 좀 돈 주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안테나 세우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방송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용자 없으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우리가 UHD 표준은 MPEG H거든. MPEG H로 가지고 3D인데 안테나 쓰고 트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만들고 바탕이 안 되니까 그걸 또 이제 서라운드로 이제 참 이머스로 듣고 싶은 사람은 돌비 애트모스에 돈 주고 다시 가입을 해가지고 그 또 일하는 거지. 그건 또 컨텐츠가 많지. 그래서 지금 U+든 뭐 SK 브로드밴드도 있잖아요. 좀 높은 가격대의 서비스를 하면 돌비 애트모스 지원하잖아요. 우리가 그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타이달에서도 내가 360 RA라든지 돌비 애트모스는 돈을 좀 더 줘야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집에서 그렇게 또 이어폰 헤드폰에서 또 디코더 달아가지고 막 가상 스피커가 들을 수 있는 거지. 그 되게 약간 어찌 보면 약간 좀 웃기는 거 지금 방금 이야기 잘해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는 이번에 이제 서울대에서 하는 이머시브 오디오 세미나 오면 미소영 교수님이 그쪽에 빠꿈이라서 아마 잘해주실 거예요. 나도 그분한테 더 주워 들은 얘기인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게. 나는 이론에 집착을 해서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3D 바이노럴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HSS 같은 경우에는 채널 기반의 HSS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널 기반이라는 말은 이게 채널 기반이 있고 오브젝트 기반이 있거든요. 채널 기반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음악을 만들 때 돌비 애트모스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얘는 센터로 보낸 소리, 얘는 랩터 보낸 소리, 라이터 보낸 소리, 랩터 서라운드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게 채널 기반인 거지. 9.1.4라 그러면 또 위로 보낼 건데 우리가 다 지정을 해줬잖아요. 웨이브 파일을 지정을 해줬잖아요. 다 모노겠죠, 그렇죠? 열 몇 개의 모노를 지정해주죠. 그게 채널 기반이라고 그러고 오브젝트 기반은 모노 소리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어서 얘는 현 시점에서 방위가 고도는 몇 도 몇 도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위치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게 뭐냐고 하면 오브젝트 기반의 좋은 것들은 내가 나중에 스피커 레이어가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게 22.2 채널이든 14. 채널이든 그에 따라서 내가 위치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 그 스피커 배치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거지, 나중에. 근데 이거 채널이 예를 들면 5.1로 돼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얘를 갖다가 오로소리대로 해가지고 포맷을 컨버팅이 안 되잖아요. 이미 이렇게 섞여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 다 각각의 소리들이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오브젝트하고 그게 이제 캡처 기반하고 약간 달라요. 대신 이제 메타데이터는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현재 시간에 내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고 거리는 어디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죠. 게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오브젝트 기반 있잖아. 그쵸? 게임이 여기서 어디 방에 튀어나올지 이런 것들은 게임은 전부 다 오브젝트 기반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TV도 오브젝트 기반으로 간다면 게임처럼 가는 거예요. 약간 게임에 가깝게.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내가 나중에 이렇게 테더 트래킹을 하더라도 좀 더 자연스럽게 되겠죠. 내가 그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돌려버리면 상대적인 위치로 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기 돌리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오브젝트 기반이 되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쉽게 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엠비소닉이라도 비슷한 효과는 엠비소닉은 컨버팅을 하면 돼요. 그쵸. 근데 B 포맷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하면 스피커 위치에 따라서 내가 마음대로 조절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돌비 애트모스도 오브젝트 기반이에요. 그죠? 이게 채널도 있고 있잖아요. 오브젝트가 굉장히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UHD TV 있잖아요.
적어도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채널도 있고. 그 채널을 갖다가 베드라 그러죠. 베드 그쵸. 베드가 있고 오브젝트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UHD TV 같은 경우는 6개 정도 오브젝트를 한번 지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돌비 애트모스도 아마 굉장히 많은 수의 오브젝트를 지정할 수 있고, 베드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두 개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방식. 채널이 기본적으로 깔리고 있잖아요. 베드가 기본적으로 깔리고, 그다음에 오브젝트가 위에서 이제 막 중요한 소리도 있잖아요. 휙 돌아가고, 헬리콥터 막 돌아가면 그걸 오브젝트로 표현하는 게 나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음량 있는 거, 뭐 잔향 있는 것들은 이제 베드로 이렇게. 118인가.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왜 베드죠? 그러니까 베드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눕는 자리, 네. 자리 깔아준다. 자리 깔아놓는다고 베드라고 하는데 그는 또 희한한 게 베드를 왜 7.1.2까지만 또 그 정도면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겠지,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건 또 근데 나중에도 이야기 나오지만 사람이 있잖아요. 위아래 못 느껴요, 잘. 별 필요가 없어. 이 사운드가 제일 중요해. 왜냐면 사람이 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귀가 이렇게 2개 있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육상동물이잖아요. 우리가 새가 아니잖아. 그러면 나의 모든 적들은 다 나의 수평면상에 다 있었다고. 여기에 관심사항밖에 없었어. 사람은 거기에 진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면으로만 형성돼도 있잖아요. 막 굉장히 몰입감 느껴요. 그게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뭐 잔향 위에서 올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 위치는 방향은 못 느껴. 하지만 기분상으로만 아는 거야. 그래서 몰입감으로 아는 거지. 그게 반드시 여기 나가서 위치 잡으라고 하면 절대 못 잡아요. 그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실제 그러니까 음악 특히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믹싱을 한다고 했을 때 오로든 뭐 아니면 돌비 애트모스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현실적으로 오히려 잡는 게 더 선호도가 좀 높은 경향이 맞아. 그게 너무 물리적으로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콘서트 홀장 가서 유명한 뭐 예를 들면 빈에 있는 뮤직페 아린자를 가가지고 물리적으로 탁 스피커 배치해가지고 하자고 하면 안 느껴져 그렇게. 그 실제로 스테레오하고 들어보면 뭐가 좋지?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런 인터넷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비교해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많이 들어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는 예를 들면 일종의 바이노럴 사운드잖아요. 그렇죠? 아까 HSS 가상 스피커 있잖아요. 이게 과연 좋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하면 음악을 표현할 때 스테레오하고 바이노럴 착취들끼리 다 잘 섞어야 돼. 그러니까 효과 낼 때는 바이노럴 했다가 음악은 스테레오를 표현한다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모든 게 가상시켜가지고 스피커를 들을 때가 100% 좋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뮤직은 99%가 다 이어폰, 헤드폰을 듣는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걸 잘 표현해서 이어폰이 있냐? 거의 없는 건 이어폰이 다 개떡인데.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어폰이 개떡이라서 소리를 내가 만든 이어폰 빼고는 다 개떡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짜 그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어폰 최적화. 지금은 이제 애플이 머리도 나도 최적화까지 왔잖아요. 그거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거든. 진짜 최적화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어폰 최적화예요. 이어폰이 특히 헤드폰은 더 많이 까먹거든. 헤드폰은 착용할 때마다 다르버리는데 뭐 머리 흔들면 최적화하면 뭐해? 여기서 다 까먹어버리는데. 차라리 그거보다는 커널 이어폰이 훨씬 더 좋아요. 이거는 착용하는 것 따라서 거의 안 바뀌거든. 그래서 모니터링 할 때 이어폰이 훨씬 더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헤드폰은 모니터링 제대로 안 돼. 특히 공간감 표현에서는 고주파수가 중요한 건데 고주파수를 착용할 때마다 다 바뀌어버리거든. 머리 뜯어가면서 바뀌듯이 바뀌어버려요. 그런 게 있어.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얘기도 그 이야기 나와. 헤드폰 최적화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이제 1.2. 이제 5절로 가보면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 해가지고 후반 작업이 있잖아요. 아까 이제 후반 작업 이런 것들 할 때는 아까 바이노럴 렌더러 같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렌더러 그렇죠. 라디오 프랑스에서 있잖아요. 라디오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BBC 이런 데서 이런 걸 많이 했는데요. 이제 후반 작업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스페스를 이제 밀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뭐 프랑스에서 이렇게 스펠 레볼루션 같은 이런 걸 해가지고 객체 기반 바이노럴 뭐 렌더링을 가지고 그 3D 룸도 있잖아요. 3D 모델링을 하는 있잖아요. 잔향 넣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 BBC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는 어쨌든 자기네들이 실험을 한 거를 스페이스라는 걸 떨어뜨려 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BBC 같은 경우는 자체 제작해가지고 아무도 공개 안 지만 쓰겠다는 거지.
그래서 자체 제작한 어떤 이렇게 그 바이노럴 렌더링 하는 하고 가상 스피커 렌더링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직접 사용을 하고 있고 3D도 직접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에 영국 같은 경우는 2014년 라디오 드라마를 제작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스테레오하고 바이노럴하고 블라인드 비교를 시켜봤는데 7분에 오니까 7명 중에 5명이 바이노럴을 더 선호하는 걸 이렇게 나오더라고. 나머지 2명은 그럼 뭐냐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지. 그런 게 있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객체 기반의 바이노럴 드라마가 지금 제작이 되고 있고요. 그 아까 사운드스케이프 렌더러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때부터 시작한 거지. 이제 뭐 1970년대 막 80년대 넘어오고 그다음에 2000년대부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라이브인데 이제 공연장 건데 라이브 공연에서도 지금 이제 3D 오디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라이브 음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 굉장히 음질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음질이 약간 열화되면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BBC 같은 경우에서 콘서트를 2017년도에 스테레오도 전송을 하고 바이너럴도 같이 있잖아요. 객체 기반을 해가지고 바이너럴 동시에 제작을 했어가지고 있잖아요. 스테레오는 실험들을 많이 했다고 돼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라이브 제작 장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효율적이 되면 바로 적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다 죽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보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그 내가 그 작년인가 코로나 전인가 여기 작년 재작년인가 그때 이런 거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때 코리아 사운드 엔진 사운드 코리아 엔진 거기서도 보니 이런 걸로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폰 배치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 BBC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클래식 녹음을 이렇게 이머시브 오디오를 해가지고 3D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가 되고 있고 뭐 월팁 그 3D 있잖아요. 이런 마이크로폰을 이렇게 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여기도 이런 거 다 있죠, 그렇죠? 이거 이제 BBC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방송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고 하면 그 지금 이게 돌비 애트모스 뮤직 이제 얘기인데 뮤직이 왜 이제 이게 불리한 요건이냐고 하면 첫 번째 하나는 뮤직에는 마스터링이라는 과정이 없어요. 그냥 믹싱이 끝이야. 우리가 마스터링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이나믹 렌즈를 이제 컴프레스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스테레오 뮤직하고 돌비 애트모스 뮤직하고 들으면 10dB 이상이 차이 나. 소리가 팍 차이 나요. 돌비 애트모스가 왜 마스터링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내가 거리감을 줘야 되잖아요. 거리감을 줬는데 소리를 확 눌러가지고 컴프레서 걸어버리면 소리가 앞으로 나가버려 이렇게. 거리감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으로도 안 돼. 기술적으로. 네, 기술적으로도 있잖아요. 내가 소리를 확 땡긴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컴프레서 눌린다는 말 소리를 땡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1m 이상, 2m 이상 있는 거리감이 형성 자체가 안 돼요. 잔향감을 줄 수가 없어. 제가 좀 궁금한 게 일단 스테레오에서도 어쨌든 그러니까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테레오 음악 들을 때도 마스터링을 할 때 이제 그 다이내믹이나 이런 것들 잘 살려서 마스터링을 하는 게 관건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하는 게 그런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이제 유명해져서 그런 스튜디오한테 저희가 이제 곡을 보내잖아요. 근데 제가 뭐 그 애니멀 스튜디오나 이런 데 요즘에 이렇게 돌비 마스터링 전문 이제 마스터링 스튜디오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데서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이게 마스터 엔지니어 역량 차이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기술적으로 아예 이제 안 되는 그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차이가 적게 나게끔 있잖아요. 마스터링을 하면 진짜 몇 데시벨 안 되게 차이 나니까 할 수 있거든 스테레오랑. 그래버리면 사람들이 스테레오랑 똑같네 이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공간감이 확 공감이 확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이걸 왜 하냐 이거. 그래서 내가 돌비 애트모스 뮤직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스피커는 물리적으로 아까 우리가 지금 나가 있는 지금 스테레오 녹음 방식이 시간적 크기적 어째 녹음이라고 하면 스피커 여기 있잖아요. 이면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렇게 형성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리감이 있잖아 이게.
내가 뭘 하더라도 어쨌든 스피커 앞에서 무대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꽉 차게 하더라도 여기서 펼쳐진다고. 근데 이어폰 같은 경우는 듣는 것 같아 꽉 차게 해버리잖아. 그럼 머리 내려 싹 다 들어와요. 거리감 자체가 안 생긴다고. 왜냐면 스피커 여기 있으니까. 내가 스테레오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땡겨가지고 옮겨 이게 이어폰 넣는 거잖아요. 그죠? 이어폰이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소리 안에 들어오겠죠. 이 선상에 있던 게 들어와 버리니까. 그것처럼 있잖아요. 내가 스테레오 기법에서 쓰던 그 다이나믹 컴프레스 막 이런 걸 걸어버리면 있잖아요. 원래 여기 있어야 될 게 싹 다 들어와 버렸네, 요 안으로. 그러면 이거 표현을 해줄 수가 없어요. 스피커하고 이어폰, 헤드폰 본질적으로 달라. 되게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뭐 예를 들면 그거 어떤 뭐 현장감을 살리고 싶어. 공간감을 더 추구한다 그러면 소리 작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라이브 앨범을 보면 크게 할 수가 없잖아요. 라이브 앨범을 갖다가 꽉꽉 눌러가지고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것처럼 스튜디오에서 인공자냥 쓴 것처럼 할 수는 없다고. 그렇잖아요. 다이면이 굉장히 넓어야 이게 라이브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는 약간 비슷한 거지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실제로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들어본 사람들이 갑자기 스테레오 음악 듣다가 이게 내가 이제 골라서 듣잖아요. 이 보면 360 R이라고 되는 게 그 돌비 애트모스 뮤직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다가 그냥 일반 들으면 10대수에서 하니까 소리가 빡 커져가지고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지금 돌비 애트모스 뮤직에 맞춰서 레벨 엄청 볼륨 키워놨을 거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진짜 스테레오 뮤직을 들어버리면 막 스피커 터질 정도로 이렇게 돼버려요. 10대 10이라는 게 10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10W 댐프 듣는 게 100W 댐프 듣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걸 커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큰 거지. 지금 우리 그거 그 테스트 CD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가 듣는 거 10대 10 이상 작게 녹음돼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확 작잖아요. 막 키우잖아요. 내가 물어볼게. 이게 스테레오 사운드가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좀 알면 돼요. 스테레오 사운드의 정의는 무대를 옮기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왜냐면 스테레오 사운드에서는 요게 양 스피커 사이에 있는 물론 헛개비 상이긴 하지만 양 스피커 사이에다가 이제 각각 이제 연주자를 배치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스테레오 사운드의 전부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연장에 간다는 말은 연주자도 있지만 그 사이에 공간감을 시키는 이제 초기 반사음, 후부 잔향들이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스테레오 사운드는 그런 어떤 이렇게 후부 잔향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할 수가 없어. 그거는 뭐가 있냐면 정치룸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거는 내 물리적인 공간이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옆에 보면 뭐 확산판 놓고 막 뒤에다가 뭐 확산판 놓고 위에다가 스카이라인 놓고 이 짓을 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이제 하이파이 듣는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내가 공연하는 공간은 되게 크기 때문에 룸모드라는 현상이 없지만 내가 듣는 것들은 작은 공간이니까 룸모드가 있으니까 뭐 베이스 트랩이니 코너 트랩이니 이 짓을 해가지고 부밍을 다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없애진 상태에서 이제 그 현장에 있는 그 콘서트홀에 있는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측면에다가 확산판 달고 하늘에다 확산판 달고 뒤에다 확산판 달고 이 짓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내가 이렇게 내주는 것들은 사실 내가 룸 튜닝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이 그게 안 되니까 스피커로 지금 때려박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있다고 스피커가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나는 이 느낌을 스피커가 만들 수 있는 못 만들어줘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옆에 스피커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게 안 들어오거든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왜곡된 것만 들어와요.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 있으니까 그 공연장에 있는 듯한 그 측면 사운드가 다 나온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뒤에 있는 것들은 물리적으로 뒤에서 나오죠. 근데 여기 있고 있으면 소리가 다 위로 가버려요. 이렇게 해요. 여기하고 아예 없어요 지금. 그리고 패닝 잡아준 거는 전부 다가 그 왜곡된 소리, 음색이 왜곡된 소리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만 내주고 나머지는 물리적으로 다 이렇게 뒤에서 들리게 이렇게 낫겠어요? 스테레오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영화관 가보니까 이게 안 들리니까 막 때려 넣었잖아요. 스피커를 막 쭉 다 박아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소리가 나지. 그럼 조금 나을 수도 있어. 그럼 무한정 들어가야 되는 건데 위에서 나는 거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위에서 때려 박잖아요. 왜 그 짓을 해? 스테레오로 틀어놓고 스카이라인 달아주고 확산판 달아주고 확산판 달아주는 것이 낫지. 그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거만 내가 설명해 줄게. 그 스피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이게 내가 얘기했어. 자, 그러면 내가 패닝을 끌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펜을 끌었다 볼게요. 그쵸? 그러면 이게 이제 0이고 이게 1이라고 볼게요. 그쵸? 그러면 이건 이쪽만 소리 나는 여기 나오겠죠. 그쵸? 이건 이쪽만 소리 나는 여기서 나오겠죠. 가운데 1대1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쫙 이렇게 가 요 비율 이렇게 한다고 하면 소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펜이 이렇게 좀 12시 방향 하면 여기 오게 될 거고 이쪽 방향 여기 와야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쪽이 다 오면 이렇게 다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소리가 딱딱딱딱딱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음색도 이 하나도 변함없이 있잖아요. 음상도 요만하면 요만큼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절대 안 갑니다. 가는 조건은 이게 스피커 가까이서 그렇게 가요. 이게 아까 내가 말하는 게 30도가 벌어질 수 있는 맥시멈 30도. 플러스 마이너스 3도는 총 60도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30도만 되더라도 있잖아요. 소리가 위로 쭉 뜹니다. 이렇게 가요. 그래 이게 가운데 구멍이 생깁니다. 그게 홀인더 미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45도 되면 있잖아요. 뭉 이렇게 갑니다. 이게 한 20도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10도가 되면 쫙 가요. 이렇게. 근데 이게 딱 여기 있는 사람 안 갑니다. 그렇게 또. 여기서도 안 가요. 근데 더 웃긴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앞으로 안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가 좀 옆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쵸? 이게 이제 내 측면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꼭 실험해서 나는 안 되는 학생들 가르치기 꼭 실험해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똑같은 펜이 들고 똑같이 가져야 될 거잖아요. 이렇게 갈까요? 이게 아예 안 가요. 분명히 나는 여기서 소리를 내주잖아요. 근데 여기 머물러 있다가 어느 순간 일로 다 가버려요. 해보세요. 왜냐? 사람이 센서가 여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 두 개 내주는 게 양기 시간짜리 핑크가 다 없어져 버려요. 절대 여기서 오면 안 잡혀요. 앞으로 볼 때는 상황이 달라요. 여기하고 있잖아요.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평균차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보는 순간 이쪽이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이게 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양기 시간짜리 크기차가 아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예 안 잡혀요. 여기.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근데 소리는 누군가서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다 왜곡되는 소리가 들려요. 음색이 왜곡.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 세 번째, 뒤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조금씩은 가. 근데 웃기는 거는 다 위로 가버려요. 더 큰 홀인 더 미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극장에 가보면 어떻게 생기냐고 하면 극장에 가보면 여기 있잖아요. 스피커 쫙 이렇게 박아놨죠. 왜? 사람 여기 잘 못 느끼고 여기를 잘 못 느끼고 여기 앞에 이렇게 있으면 다 느끼거든요. 여기 스피커를 때려 박을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 많이.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극장에서 말하는 진짜 다 디스크리트한 게 있잖아요. 하나하나가 사실 다 다른 소리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게 뭐 어떤 음색이 주파수 특성도 약간 바뀌고 시간적으로 다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모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모노인데 여기다가 디코렐레이션 있잖아요. 약간 상관성을 없애주는 연산이 가능하거든요. 디코렐레이터를 달아서 있잖아요. 1이면 똑같은 거고 0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한 0.5나 0.4 정도 넣어가지고 좀 약간 조금씩 다른 것처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공연장에서 보면 이렇게 뭐 옆에서 구조물들이 있고 막 발코니에서 막 만나다 있는 걸 묘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스테레오가 낫다고 하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있는 게 제일 좋지. 그래서 내가 룸은 있잖아. 확선반 달아주고 천장에서 스카이라인 달아주고 위에 없는 다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측면이 이렇게 돼가지고 있으면 이게 스피커가 여기 있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오는 느낌은 이게 스카이라인 달아주고 있잖아요. 뒤에서도 이렇게 QRD 같은 거 달아두고 옆에서도 막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면 일단 생길 거잖아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리적으로 다 올게 다 와주거든. 이게 안 되니까 스피커를 이렇게 해준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큰 대형 공장 몇천 명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표님 박사학위 때 뭘 받았냐고 하면 음장 프로세서를 했어요. 음장 프로세서라는 거 알겠지만 집에서 음장 막 걸어주면 뭐 콘서트 홀 모델 바르잖아요. 그거 보면 사람들이 다 나중에 끄거든요. 왜 끄냐? 음질이 왜곡되니까 끄는 거지.
음질이 왜곡되는 메커니즘이 뭐냐고 바로 이거예요. 내가 콘서트홀에 가봐서 이제 음장을 이렇게 이게 실제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반사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고 하면 이쪽 방향에서 들어온다는 거하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시간적으로 멀어지는 거고 동그라미 크기는 에너지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쪽 방향에서 뭐 3ms 뒤에 이만한 크기를 들어오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게 한 처음에 초기 반사음들만 보는 거 뒤에는 너무 많으니까 볼 수 없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2, 30개 정도 보는 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걸 내주려면 내가 스피커가 지금 요것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렇죠? 그럼 스피커는 실제로 있는 스피커의 위치는 요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뭐 이 방향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 두 개 패닝을 걸어줘야 될 거잖아. 그래서 1대1로 걸어주면 여기 나오고 막 이럴 거잖아요. 이게 다 패닝 걸어서 내주는 소리 반사음이거든. 아까 얘기했죠. 패닝 걸면 다 엉망이 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왜곡된 소리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반사음들이 멀쩡한 반사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다 음장 프로세서예요 지금. 뭐 야마 음장 프로세서든 뭐 음장 프로세서든.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봤냐고 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걸 갖다 이런 거 다 없애버려. 가까운 쪽으로 다 모아버리고 스피커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음장들은 이 스피커에서 안 해주고 이런 음장들은 이 스피커에서 안 해주고 요 안에 있는 음장들은 여기서 안 해주고 여기서 다 해주고 있잖아요. 패닝이 하나도 안 걸리게 만드는 거야. 패닝이 직접적으로 그녀가 반사음은 5군데밖에 안 나. 그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엄청 깨끗하게 들려요. 그런데 공간감 느껴져요. 왜냐 5군데도 그래도 정상적으로 내주니까 패닝 없이. 패닝이 없다는 말은 동시에 두 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패닝이라는 게 동시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치? 두 개가 동시에 시간적으로 동시에 에너지 비율로 가지고 헛개비상을 만들어주는 건데 시간적으로 겹치는 반사음이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지게 돼 있는 거. 이쪽하고 랩트가 여기 있으면 요쯤에 있고 여기 있으면 요쯤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랩트, 센터, 라이트가 전부 다 시간적으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게끔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야마 음장을 만드는 사람 뭐 일본에 무슨 상 있는 사람들 앉혀놓고 있잖아요. 자, 내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어. 그때 야마 AV 리시버 중에서 Z9인가 하는 게 제일 유명해서 그 20년전인데 제일 비싼 것다 해가지고 그것 다 해가지고 그 음악을 내가 이제 DSP로 해가지고 우리 요걸 했거든. 딱 들으니까 뭐가 좋냐 그러니까 100% 찍었는데 100%도 이게 다 좋다 그랬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제가 하기 논문이 패닝이었거든. 이 패닝이 다 이게 다 쓰레기인 거예요. 이게 다 패닝이. 근데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야마 삼성에서 만든 DNS 염장이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었거든.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설명하려고 하면 이멀시브 오디오 할 때 있잖아요. 스피커 위에 패닝을 해가지고 뭐 음장을 내주겠다고 하는 거 측정을 하면 다 나오자는 것들이 막 모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절대 스피커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스피커가 무한정이 많은 뭐 스피커 방이었다 그러면 되겠지. 각각의 하나의 지점에 하나의 반사를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5.1점 5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무슨 음장을 패닝을 가려가지고 했나는 그 자체가 어려워.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스피커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패닝을 슉 이렇게 걸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여기 넘어가야 되는 식으로.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할 것 같죠?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안 된다고. 여기는 아예 안 되지. 여기는 아예. 여기 있는 거 없이 그냥 여기 있다가 적당히 있다가 쑥 넘어가는 게 나아. 잘. 나중에 해보세요. 아까 내가 돌아가는 의자 가지고 있잖아요. 패닝 그려가지고 쇽 칙칙칙칙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보고 뒤로 들어보세요. 그 진짜 가는지 아니면 좀 더 가까이 보면 벌림각이 멀어질 거잖아요. 더 넓어질 거잖아요. 가보세요. 슉 옆에 있으면 칙칙칙 칙칙칙칙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뒤는 같은 경우는 칙칙칙칙 이렇게 가. 앞에는 칙칙칙 이렇게 가. 근데 이게 좀 벌어지면 칙칙칙칙 이걸 잘 이해를 잘해야 이 남들하고 다른 굉장히 섬세한 이멀시브 사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반사음에 대해서 방향감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그 있는 느낌이 중요한 거지.
예. 그리고 지금 자기야 그거 공연장 소리를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사람이 어디를 제일 못 듣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측면 제일 못 듣고요. 그 다음에 못 듣는 게 고도 쪽을 잘 못 들어요. 고도 쪽도 후면 쪽을 잘 못 들어. 그럼 이쪽에 스피커를 많이 배치시켜야 되는 거야. 잘 듣는 쪽에는 너무 이렇게 많은 스피커가 많이 남다는 가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스피커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앞쪽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 앞쪽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하는데 앞쪽에 충분히 많이 배치가 됐어. 그러면 이제 측면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이쪽이 잘 안 잡히게 돼. 여기 있잖아. 여기 잘 안 잡히는데. 여기 있으면 늘 수 있거든. 있으면. 그쵸? 그 이야기 하는 거야. 패닝 머신에서는 뭐 빙 이렇게 돌리는, 그거 다잖아. 그러니까 크기를 똑같이 한다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콘스탄트 파워를 해가지고, 일정 파워를 해가지고 돌리면 되는지, 그게 사람이 어떻게 든다는 거에 대해서 어디 있어? 사람이 어디에 보고 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이 스피커가 지금 어느 쪽에 있고, 왜냐하면 우리 공연을 보는 것들은 거의 머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측면이겠고 후면이에 따라서, 그냥 걔가 보내주는 렌더를 있다네. 그래서 아까 이문재 기자 얘기했지만, 오브젝트 베이스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브젝트는 그냥 방향식을 주니까 스피커가 어딘지 모르잖아. 근데 사람은 중요한 건 스피커가 어딘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채널 베이스드가 내가 뭔가를 공략하기 더 좋지. 그럴 수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오브젝트 베이스드가 훨씬 더 어드밴스 된 것 같고, 게임 사운드 있는 것들은 그래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듣는, 심리적으로 듣는, 또 이어폰은 약간 더 달라요. 근데 스피커로 할 때는 좀 문제가 생겨요. 스피커 할 때. 스피커로 들을 때. 스피커로 들으면 항상 이게 합산 정의가 생기는 거잖아. 이게 이쪽 섞여가지고 지금 그때가 문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스피커가 거의 다 죽었잖아요. 일반 가정이나 다 이어폰으로밖에 안 소비를 하니까 과연 그렇게 많은 노력과 시스템이 만들어질 이유가 있나. 지금 이어폰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피커 이야기하는 거야. 이어폰에서는 제일 쉬운 게 이쪽이 제일 쉽지. 이어폰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 이게 스피커하고, 이어폰하고 차이점은 스피커는 앞에서 소리 정의하기가 제일 쉽지. 그쵸? 근데 이어폰은 앞에서 정의하기가 제일 어려워. 절대 앞으로 안 가요. 정면 앞으로, 앞쪽으로. 다 뒤로 이렇게. 바이너럴 들어보시면 다 뒤로 가지. 사람들이, 와, 입체명 죽인다고 이야기하는데 뒤로 가는 거 죽이는 건데 앞으로 보내봐 그러면. 안 가지. 왜냐면 사람들은 야, 뒤로도 잘 가면 앞에도 당연히 잘 가기를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아예 안 가는 거야. 결국에 그러니까 음악용으로 못 쓴다는 거야. 결론은. 그 돌베토스 그 데모 같은 거 이제 유튜브에 바이노럴라이즈 돼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그 그래픽으로 뭔가 그 공 같은 거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눈 감고 들으면은 하나도 안 그래. 다 뒤로 왔다 갔다. 이게 분명히 그냥 돌렸잖아요. 이렇게 돌렸잖아요. 실제로 들어보면 이짓하고 있다니까. 안 맞. 그래서 음악이 어렵다는 이유가, 음악이 제일 중요한 건 정면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물론 이것도 이제 아주 크리에이티브 해가지고 요즘에 전자막 하는 사람들 막 빙빙 돌리고 보컬이 뒤에도 있고 이런 거면 약간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무대가 앞에 있는 거잖아요. 앞이 제일 중요한데, 앞이 안 된다는 게 제일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앞이 되려면 HRTF 개인 최저가 돼야 되고, 이어폰에도 최저가 다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겨우 앞에 있는 정지되어 있는, 보컬이 막 움직이면 또 앞으로도 돼요, 이렇게. 근데 웃기는 거잖아. 앞에 예를 들어 GD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개인화 HRTF라는 게 이제 뭐냐고 하면, 그냥 내 귓바퀴는 사실 못 넣는 거잖아요. 평균화를 시켜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 결국은. 비스무리하게 가는 건데, 이게 이어폰에 비스무리 한다는 말은 뒤로 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절대 안 한다는 거지. 그게 이제 그렇게 돼요. 아까 여기서 자꾸 떠버리잖아요. 왜 떠버리냐 그러면 이게 많이 벌어지면 있잖아요. 많이 벌어져 버리면 내가 정면에 있을 때 요거 HRTF 빛이 너무 차이가 커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HRTF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0도 HRTF하고 음색 차이가 엄청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비슷해지거든요. 멀어져 30도 이상 늘어나 버리면 너무 크게 차이 나버리는 거예요. 음색 차이가. 실제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뇌도 처음에는 두 개가 해가지고 시간적으로는 같은데
뭐 음색적으로 어느 차이가 안 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막 이해를 하려고 하다 그런 순간 보니까 야 이건 내가 너무 심하다 이거. 그러면 이제 음색을 보면 이게 떠 있을 때 HRTF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만큼 벌어지면 고도 30도 HRTF랑 유사해지고 완전히 벌어지면 90도 HRTF 이거랑 비슷해져요 실제로. 그래서 서로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HRTF가 이야기도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이거 뭐 이제 진도가 아니 사실 뭐 진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127 보면 방송에서 이제 바이너럴 오디오 할 때 어떤 한계점이 뭐냐, 걸림돌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다음에 꼭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뭐 영어는 다 되실 거잖아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방송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제작이 더 복잡하다. 그리고 이게 또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런 이야기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고음질이 하는데 이게 고음질이 좀 되기 쉽지가 않죠. 너무 많은 필터링이 들어가고 나랑 맞지도 않는 필터링이 HRT 프로세싱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스피커 기반이라 그러면 다채널 마이크 녹음 장비가 너무 벌크해지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아까 개인 최저가도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바이너럴 오디오 그러면 용어를 잘 몰라.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거고, 또 이거는 제작자도 마찬가지지만 커스터머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너럴 녹음이 뭔지. 그래서 아까 바이너럴 녹음이라는 건 정보를 주고 들으면 좀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바이너럴 녹음은 알고 들어야 효과가 훨씬 커진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들은 야 이거 바이너럴 이거 음질 이게 이슈가 생겨서 이거 못 써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이제 좀 해결을 하려면 아까 개인 최저가도 있어야 되고 이제 헤드 트래커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소리를 바깥으로 빼내도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그 머리를 못 움직이게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 위치 잘 못 잡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묶어놓고 있잖아요. 눈도 못 움직이겠다. 눈 감아놓고 눈도 못 움직이게 하고는 있잖아요. 진짜 잘 못 느껴요. 우리가 사람이 앞에 느끼는 게 좀 자꾸 흔들리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위아래 만약에 느낀다고 해도 처음에 이게 주파수 변화가 생긴다고 하지만은 처음 정보가 어떻게 그치. 주어지는 이거 처음에 딱 들어온 건 못 느끼거든요. 근데 좀 밖에 보면 확 HRT 확 바뀌다 보면 전부 다가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바뀌지는 않은 거다는 거지. 0점이 한마디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바이너럴 그 믹싱할 때 테크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변화를 줘야 그때부터 아 위치가 여기 있구나라고 이제 느끼지 처음부터 그냥 가만히 요 위치에다 둔다? 그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고정시켜 놓고 방향감 거리감을 주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고 계속 움직여 뭔가를. 그래서 뭐 그 유니버스 그 있잖아요. 콜드플레이 이네들 보면 계속 뭔가 움직여 이렇게. My Universe 하면서 막 움직이면 있잖아요. 이게 입체가 머리가 오죠. 근데 다 고정시켜서 하면서 그 스피커를 고정시키면 이게 오잖아. 그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트릭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그 기술이 그만큼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D 오디오와 라디오 스피커 이거는 이제 공연장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브로드캐스팅 서비스에서 이제 이거 나오면 UHD 띄는 거 나오겠죠. 그렇죠? NHK에서 22.2 채널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8K HTV에 어떤 포맷에다 슈퍼 하이비전 뭐 해가지고 9개, 10개, 3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총 22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위에 3개, 이렇게 10개, 밑으로 9개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2.2 채널. 그게 됐다가 이제 뭐 이제 가정용 버전은 11.몇 채널인가 11.2 채널인가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게 스위스팟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잖아요. 스피커가 나오는. 예, 스피커 하지만 실제로는 스테레오에서 5.1 채널을 확 넘어갈 때 그만큼 5.1 채널이 20점 늘어난다고 확 차이 나냐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그만큼 멍청한 거지. 분명히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좋다라고 하는 거지. 우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남들하면서. 그래서 이제 가정용 버전은 5.1.4 채널이구나. 5.1 채널에다가 위에 4개 더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로스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가정용에서 이용하면 되고 이제 극장에서는 22.2 채널 정도로 9개, 10개, 3개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위에 왜 이렇게 뭐 3개나 많아봤자 4개밖에 안 달잖아요. 그렇게 다는 이유가 위에 사람들 못 느끼기 때문에 오늘 느낌만 살짝 넣으면 된다는 거지.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가 아까 그러니까 패닝을 걸면 짝짝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펜포드 걸잖아요. 짝짝 하잖아요. 펜포스를 걸면 이렇게 갈 것 같아. 여기서 스피커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잖아요. 쌓아놓고 패닝을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갈 것 같죠?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절대 안 갑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여기 있다가 어느 쪽 이렇게 가버려요. 이 가운데가 없어. 그러면 나중에 내가 오브젝트 오디오가지고 펜을 이렇게 걸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 다 외국인 거 외국. 이 2개 사이에 실제로 소리가 두 개가 동시에 나는 거잖아요. 패닝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만 걸려가지고 음성만 외국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오브젝트 기반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내가 이런 어떤 시너리를 이렇게 착 만들어주잖아요. 그거는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서 이 구석 2개 말고 요 사이는 전부 다 외국이에요. 외국. 그렇게 높이 스피커를 이렇게 막 돌비 애트모스는 거의 머리 위에다 이렇게 달잖아요. 근데 그 오로 3D 셋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살짝만 높아요. 그 30도. 네, 30도. 여기서 30도 정도, 이 정도만 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이게 돌비는 음악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개념이. 엔터테인먼트용으로 그 영화를 위해서 만든 포맷이거든. 그래서 음악용으로는 아예 안 맞아. 이제 지금 오로 3D는 음악 쪽 이쪽에서 있잖아요. 음장을 정확하게 재생 쪽이 하는 얘기인데, 그게 또 엔터테인먼트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1930년대 있잖아요. 저기 그 판타 사운드라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여기 스피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 보이스 오브 갓이라고 그러거든. 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신이 뭐 이야 막 이런 거 할 때 내주는 거 이런 목적으로 쓴 거예요. 번개 뻥 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미 요소에서 넣은 거예요. 이게 음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사람이 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 많아요, 사실은. 이게 있고 여기 있는 것이 나은 거지. 근데 이제 위에서 내줄 때 뭔가 재미있는 거 있잖아요. 뭐 똑똑똑 소리 내주고 있잖아요. 이런 재미적인 요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헬리콥터가 이렇게 쫙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런 몇 가지 그런 돌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돈벌이를 위해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용으로 접근했다고 하면 되지. 거기서 무슨 뭐 건축 음향이 어떻고 뭐 홀 사운드가 어떻고 그런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오로소른드 3가 더 맞아. 근데 항상 우리도 알겠지만 오로 3D가 네임밸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뮤직 같은 경우는 360 아래가 훨씬 더 나아요. 나중에 해보지 마시죠. 근데 그 지원해주는 툴도 많이 없잖아. 지금 타이틀에서 막 겁나게 밀고 있는데, 이제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게 22.2 채널 있잖아요. 이게 뒤에 보면 겁나게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이게. 스피커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22.2 채널 있는 이야기고요. 2017년도에 이제 미국에서는 있잖아요. 스카이 TV에서, 위성 TV에서 프리미어 리그를 있잖아요. 돌비 애트모스 포맷으로 이제 방송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이제 SBS에서 월드컵 할 때 MPEG H3D로 가지고 이렇게 방송하는 사례가 있어요. SBS 그게서 그런 것들이 있다. 예, 방송할 때 어떤 이렇게 또 걸림돌이 또 뭐냐고 하면 제작 설비가 이렇게 갖춰야 돼. 아까 스피커 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또 3D 패닝을 해주는 믹싱 콘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야 좀 있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는 이게 또 간단치가 않거든요. 예. 엄청 비싸죠. 예. 그리고 또 다채널로 이렇게 다이나믹 프로세서라는데 다채널 잔향 프로세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많이 되는 거 아니고 3D 오디오 포맷 있잖아요. 방송 포맷. 지금이야 뭐 ADM 해가지고 BWF 있잖아요. ADM, BWF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브로드캐스팅 웨이브 포맷이잖아요. BWF가 AMD 어쿠스틱 모델링 ADM 데피니션 모델 해가지고 한 게 그게 이제 미국에서 정한 포맷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방송 포맷이 지금은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제 그런 것도 옛날에 없었다라는 거지. 예. 그리고 서라운드 스피커 배치도 어려운 거고. 그쵸. 집에서 요즘에 서라운드 스피커 이게 뭐 돌비 애트모스를 집에서 배치하는 게 간단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거 하려면은 중계차에 갖춰줘야 되거든요. 저 설비가 3D 모니터 그러니까 설비가. 제작하는 사람도 어렵고 집에서 쓰는 사람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서라운드 스피커는 이거 뭐 지금 이 책에 써진 시점에서 보면 한 10% 정도가 11.5% 정도가 서라운드 스피커를 나 집에서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20%는 나는 사운드바 개쓰레기. 개쓰레기.
그렇게 해서 지금도 뭐 돌비 애트모스도 사운드바로 듣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9%가 이어폰 헤드폰으로 지금 돌비 애트모스를 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다행인 것도 그저 아까 ADM 포맷이 나오고 BWF 해가지고 방송용 포맷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다행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오브젝트 베이스드 오디오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객체 기반 논리라고 그랬죠. 메타데이터하고 같이 있잖아요. 이게 전해지는 거고. 이제 이거의 장점은 이제 어쨌든 개인 최적화하고 헤드 트래킹에서 유리한 것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그 심리 명계 이런 것들까지 다 하고, 이어폰 헤드폰일 좋아요. 근데 스피커일 때는 약간 좀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지. 사람이 그 가상 음성 정의라는 것들이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TV 라디오에서의 오브젝트 베이스 오디오.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오로 3D 같은 애트모스 같은 경우에도 오브젝트가 하고 아까 채널하고 같이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아까 MPEG H3D 같은 경우도 오브젝트가 지원이 되고 돌비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DTS UHD 있는 게 지원이 돼요. 그래서 개인 최적화 기능이 이제 오브젝트 베이스도 되면 개인 최적화 기능이 들어가면 좋은데, 실제로 이제 TV에서 말하는 TV나 라디오에 대해서는 오브젝트 개인 최적화라는 것들은 이제 이런 거죠. 뭐 내가 TV에 듣는 사람이 난청이다. 그러면 음성을 좀 더 많이 키워준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분리되어 있으면 그런 건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막 추가도 할 수 있고 오브젝트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중 커멘터리도 가능한 거고, 또 뭐 시각장애인용 뭐 청각 자막도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최적화에서 뭐 BBC 방송국에서도 이런 것도 많이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보컬 같은 게요, 이제 나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젝트로 줘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네가 뭐 명도들을 좀 더 올려, 뭐 그건 더 키워. 중간 그대로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막 키울 수 있는 거죠. 집에서 TV에다가 보컬들은. 그래서 이제 대사 음량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한다. 이런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3D 오디오는 이머시브와 개인화 방송에서 향후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결론이 뭐냐고 하면 이어폰 헤드폰 기반으로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이제 뮤직 서비스 같은 이어폰 헤드폰 기반이잖아요. 그때는 3D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걸림돌이 몇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이제 지금 이게 나랑 안 맞는, 내 HRTF랑 안 맞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개인 최적화. 지금 이제 애플에서도 이제 개인 최적화 서비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헤드 트래킹이 이미 됐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헤드 트래킹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개인 최적화, HRTF 개인 최적화, 머리 두담도 개인 최적화. 세 번째는 이제 이어폰 헤드폰 개인 최적화 있잖아요. 세 개, 이제 이어폰 헤드폰 개인 최적화 빼고는 이제 좀 다 되고 있어요. 그럼 이어폰 헤드폰 착용감에 딱 따라져 있잖아요. 착용감에 대해서 이제 보정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지금 착용한 상태에 대해서 이어폰 헤드폰이 제대로 착용되어 있는지, 그리고 음질이 왜곡되어 있으면 그 보정해주는, 그러니까 세 개만 딱 든다고 하면 이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시대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녹음을 할 때 그걸 알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좀 접근을 하면 남들보다 좀 가는 방향은 맞거든. 갑자기 다시 스피커로 들을 수는 없거든, 음악을. 그렇잖아요. 그 헤드 트래킹이나 HRTF 개인화는 뭐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다 돼 있잖아요. 이어폰 개인화는 어떻게 했죠? 이어폰 개인화 이제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골치. 지금도 이어폰 개인화가 초보적인 서비스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보면 지가 안에서 뿅뿅 신호를 쏴가지고 있잖아요. 제대로 착용되는지 알려주거든요. 그게 이어폰 최적화의 1번 기능이에요. 그건 뭐냐면 저음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못 보는 게 고음 쪽을 못 보죠. 그 이어폰 최적화는 뭐냐고 하면 여기 나중에 그 이야기도 나오는데 심리음량 모드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HRTF 개인화 같은 경우 이렇게 기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탭스 카메라 가지고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이 착용한 거에 대해서 카메라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해가지고 뿅뿅뿅 여기서 나는 느낌, 내가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맞춰보는 게임인 거예요. 게스 게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나게 한다고 하면 너에 대해서 다 알았다. 그러면 이제 HRTF 하고 이 헤드폰, 그러니까 헤드폰 트랜스퍼 펑션이 있어요. 하고 그 개인화된 HRTF 있잖아요. 그 갑자기 복합되어 있는 너에 대해서 이제 상황을 다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뿅뿅뿅 게임 한 10초 정도 하고 나면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요즘에는 맨머신이 되잖아요. 머신러닝이 되잖아요. 머신러닝이 되면 기계 학습을 통해서 금방 이제 아는 거예요. 몇 배 학습만 해보면 내가 이제 할래? 그러면 내가 지금 한번 해보고 싶어. 삑 하면 뿅뿅뿅 찾아봐. 어디 방향에 달러오지? 그러면 이쪽 향이 뺑뺑뺑 눌러다 보면 오케이. 그럼 딱 들어보면 쫙 나오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그런 특허를 저도 출연을 해놨거든요. 이제 그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그거는 HRTF하고 개인화 HRTF하고 이어폰 헤드폰 트는 건 동시에 하는 거지. 그거는. 창년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나 이 사진 찍는 거 이거는 애플이 뭔가 생각 잘못한 거. 이거 진짜 옛날에 크리에이티브 랩에서 20년 전에 했던 기술이거든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개인마다 청력 특수도 다르고 이어폰 끼면 다 달라지는데 이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근데 애플은 이런 생각이 있을 거야. 왜냐 그러면 지금 요 헤드폰을 안 끼고 에어폰은 요걸 끼잖아요. 그 인이어를 끼잖아. 인이어는 특성이 많이 안 바뀌거든. 그리고 지거는 제가 좀 알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이제. 근데 이것도 착용도 좀 다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게 제일 맞는 거지. 근데 애플은 HRTF만 되면 나는 어떤 인이어에 대한 특성을 아니까. 그래서 절대 모니터링을 할 때 헤드폰과 모니터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스테레오 녹음할 때 헤드폰 해도 돼요. 근데 바이노랄 같이 이제 뭐 돌비 애트모스 뮤직을 할 때 무조건 인이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음색이 안 바뀌어. 소닉에서 디램 프로 마스터 버전 요즘 저렴하긴 한 거지. 까만 거거든. 깨알 같은 사람. 좋더라고. 저거는 좋을 수밖에 없어. 왜냐 그러면 왜곡이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뭔가를 들어간 게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 내줘. 그렇게 한 거지. 스테레오로 뭐 믹시하거나 마스터링 똑같아요. 왜냐 그러면 제너렉 국제 표준 스튜디오에서 제너렉 사운드가 내주는 거대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